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11월 21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텔레그램 채널을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저희가 가져갈 채널이 바로 그로스 리서치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지금과 같이 저희의 그 탐방 보고서 내용들도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11월 21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을 마치고 나서는 사무실에 와서 지난주에 다녀왔었던 E&D라고 하는 기업 탐방 보고서를 열심히 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방간에 알게 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 또 조사가 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 의견도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투자 정보로서 이용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출발 증시에서 못다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는 11월 18일 날 유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금액은 대략 한 1조 5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공시했고요. 그 이제 증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는 일반 공모하는 방식으로 증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은 5천억, 그리고 타법인 취득자금이 한 6,050억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주식을 이제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타법인 취득자금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겠다라고 나온 금액이 대략 한 2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할 자금으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 말씀드릴게요. 예정 발행가액이 13만 원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예정 발행가이기 때문에 요 공시할 때 그 종가가 되겠죠. 주가가 얼마였는지 그에 따라서 할인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계산해 가지고 대략 이 정도 금액에서 주식을 새롭게 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발행가액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가가 발행하기 전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적으로 발행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기준점이 13만 원이지만 최종 이제 발행가액, 확정된 발행가액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증자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아니실 분들은 또 아니시면 되는데 우선 주주 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0.2주를 대략 한 13만 원 정도에 가져갈 수 있도록 발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사실은 요거 이제 공시가 되기 전에 종가가 대략 한 16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6만 원짜리 주식을 13만 원에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 줄 수 없으니까 기존에 주주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나서 근데 이때 배정할 때 비율이 한 주 가지고 계신 분이 대략 0.2주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5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기존 주주들에게 이제 배려를 해준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유상증자 자체가 기존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케미칼이 시초가부터 주가가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4%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상승 마감을 또 했을까? 주주로서는 한 번 정도 또 고민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주주분들은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예정 발행가액은 한 13만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6만원, 17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한 주당 주식 가격을 13만원에 주는 거니까 기존보다 4만원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령 만약에도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3만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유증 참여가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뭐 12만 5천원이다. 그러면 굳이 이걸 받을 필요 없겠죠. 12만 5천원에 시장에서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튼 13만원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은 내가 주식을 더 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최소한도 제가 볼 땐 손해보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롯데케미칼을 좀 좋게 보는 건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 요 장기적인 사업의 방향성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기존에 화학업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화학으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2년, 3년 돈을 벌고 안 벌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성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사이클이 내려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로 더 이상의 기업 가치를 좀 평가하기에는 너무 요 사업이 이제 사양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아주 큰 틀에서 볼 때는 요 화학 사업이 썩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생산할수록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지금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해 두고 친환경 소재 업체로 지금 사업적인 방향성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무언가 사업을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롯데케미칼이 향후에 좋아질 겁니다를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에서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차트라든지 또는 어떤 단기적으로 이슈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늘 이 회사의 사업의 어떤 가치나 방향성이 잘 가고 있냐 없냐를 따지신 다음에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다음 달, 1년 뒤에 그거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예시를 드리는 게 아니고 2년, 3년 지나서 5년 지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됐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어디에 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걸 한 번씩 상상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늘 사업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롯데케미칼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케이스 하나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대기업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케이스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비슷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단 예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기업이 분할 전에 에코프로였는데 당시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5년 전에 양극재 생산 위해서 공장을 만든다고 증자며 물적 분할이며 금전 대여며 채권 발행이며 여튼 안 좋은 일은 다 버립니다. 근데 결국 그때 시장이 반응했던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왜 돈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 목적이 명확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많이 아마 관찰을 했을 거고 그 결과물로서 당시 2천억짜리 회사가 지금은 10조가 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지주회사까지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도 이제 비슷한 어떤 스토리를 가져가면서 회사가 글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판단하시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DMO 업체, 우리가 통상 뭐 CDO 업체 또는 CMO 업체라고 부르는 위탁 개발을 하거나 또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이 업체들이 나름의 어떤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글로벌 빅파마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장을 지금 분사시키거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팔까를 또 고민해 봤더니 생산하는 것과 연구 개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신약 개발에 집중을 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 롯데그룹 중에 일부 회사가 롯데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설립하면서 지금 CMO, CDMO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라큐스 공장 2천억에 인수를 하고요. SK팜테코라고 하는 기업은 BMS 역시 여기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아일랜드 공장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최근에 백신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최근에 이 기업도 빅파마의 생산시설을 인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어떤 제조나 국내에 있는 바이오 쪽의 어떤 제조를 좀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결국 새롭게 공장을 인수를 좀 하면서 사업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기존의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새롭게 지어가지고 지은 다음에 또 시가동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기존에 생산해봤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바로 인수하면서 바로 생산성도 가져가고 레퍼런스도 확보하고 기술도 확보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은 기술도 사오고 인력도 사오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시간도 벌고. 그래서 새로 짓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공장을 새롭게 인수하는 것에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는 여튼 지금 제조를 잘하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려가지고 K바이오 기업들이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의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주 맥주나 마니커 FNG, 교촌 FNG는 월드컵 수혜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월 21일자로 해서 이제 월드컵 개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월드컵 개막했는지 몰랐는데요. 개막을 했고 지금 카타르하고 에콰도르하고 이제 개막전 경기를 했는데 뭐 보신 분들은 보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무언가 분위기가 축구 쪽, 요 글로벌 축제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주 맥주나 뭐 마니커 FNG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올랐던 기업이 대원강업인데 이 회사가 차량용 스프링 제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대그린푸드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가 됐는데 주식 양수도 이후에는 현대그린푸드가 대원강업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회사가 약간 생뚱맞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현대그린푸드가 이제 390억을 줘서 정교선 부회장이 여기 보시면 장인인 허재철 대원강업 회장의 보유지분을 매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원강업의 회장인 이 허재철 요 분이 이제 장인 어른이었고,
현대그린푸드의 경영자인 정교선 부회장이 사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교선 부회장이 대원 강업의 경영까지도 이제 나설 수 있도록 지분을 넘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변동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은 이제 SY라고 하는 기업이고 11월 21일 오늘도 좀 올랐는데요. 네옴시티 후속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러와 같은 이제 건축 외장재 요런 쪽에 이제 강점을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건설 쪽에서도 이제 건축 외장재 업체들 일부가 최근 한 2, 3일 정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SY가 좀 정규 시장에서 올랐었고 시간 외에서 4% 정도 추가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공략주는 유비밸럭스입니다.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이 회사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예요. 스마트 카드, 이거는 여러분들 쓰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요새는 스마트 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대략 30% 이상 1위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카드 3개 중에 하나는 요 회사가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블랙박스는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은 그 자회사 팅크웨어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나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를 쓴다 그러면 동사 자회사인 팅크웨어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국내는 이제 80% 이상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포화가 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은 아직도 시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역시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인데요. 여러분들 유비밸럭스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연초에 반짝 올랐다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이 마이데이터가 테마처럼 약간 불었다가 거품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비밸럭스다. 그리고 23년부터 앱 가입자 수 증가를 위해서 프로모션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에 따라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매출의 증가, 이런 걸 한 번씩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1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앞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드컵이 진행되는 시기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즐거울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장도 안 좋았었고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근데 월드컵처럼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잘 보시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 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이 잘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분위기 쇄신도 하고 이렇게 또 시간도 보내면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좋은 시기를 위해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또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내보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는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최근엔 많이 못하고 있지만 다시 시장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 시점에는 좋은 종목들 잘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